그녀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단지 너로 하여금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그녀가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전애인 이야기를 할 때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싫어하는 오만한 상사를 언급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치챘는가? 괴물은 자신이 되기 위해 절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통보하고 포함하고 고려하지만 승인을 구걸하지는 않는다.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공유하도록 환영받는 것이지 통제하도록 환영받는 것이 아니다.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를 죽이는 게 뭔지 아는가? 예측 가능성이다. 네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생각할지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존재론적 지루함이다. 너는 그녀가 1000번은 본 영화다. 심지어 처음 봤을 때조차 별로 훌륭하지 않았던 영화다. 괴물은 반전으로 가득 찬 시리즈물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남자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녀를 정복한 날 성장을 멈췄다. 너는 승계에 안주했고 편안해졌고 정서적으로 비대해졌으며 계절처럼 예측 가능해졌다. 쇼펜하우어는 썼다. 위험 없이 정복하는 것은 영광 없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정복하지도 않았다. 영토를 선물 받고 그것을 승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제 왜 그녀가 더 거친 땅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한다. 괴물은 결코 정복을 멈추지 않는다. 꼭 다른 여자를 정복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영토를 정복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 자신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버전들. 그 정복하는 에너지가 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 빛은 트라우마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욕망이다. 모든 여자가 갈망하는 괴물은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남자가 아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변화하고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낡은 것을 파괴하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남성적 에너지다. 나는 이미 그녀를 가졌어. 이제 쉴 수 있어. 라고 말한 날 그 에너지를 파괴했다. 마치 여성의 욕망이 한번 통과하면 끝나는 시험인 것처럼, 끊임없는 연료가 필요한 불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너의 연료는 몇 년 전에 바닥났다. 괴물은 무한한 연료 정유소다. 그의 불은 그녀를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불은 그 자신을 위해 타오른다. 그녀는 그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열기를 즐길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녀를 따뜻하게 하려고 너의 모든 불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이제 너희 둘 다 춥다.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겠다. 그녀는 다른 남자 때문에 너를 떠난 게 아니다.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너를 떠난 것이다. 너라는 현실보다 다른 남자라는 환상이 더 가치 있었던 것이다. 아픈가? 잘 됐다. 이미 말했듯이 고통만이 유일한 정직한 스승이다. 그녀가 찾는 괴물은 틴더에도 헬스장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없다. 그는 원형이고 에너지이며 네가 보여주는 정서적 평범함, 그 이상에 대한 약속이다. 여자들이 불꽃을 원한다고 말할 때 진짜 찾는 게 뭔지 아는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친구여, 너는 순수한 포르말린이다. 너는 보존할 뿐 활력을 주지 않는다. 너는 유지할 뿐 변혁하지 않는다. 괴물은 순수한 생명 에너지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존재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남자다. 그는 길들여지거나 분류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남자다. 혼란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움직이며 항상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파괴한다. 나폴레옹은 여자들을 위해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그가 유럽을 정복하고 있었기에 그와 사랑에 빠졌다. 차이를 이해하겠는가? 외부로 향하는 남성적 야망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다. 여자를 정복하려는 야망은 가장 혐오스러운 에너지다. 괴물은 세상을 굶주려 하지
여자를 굶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혹은 논리적이게도 그것이 그를 여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너는 승인을 갈망하고 확인을 갈망하고 그녀가 너에게 넌 충분하다고 말해주기를 갈망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함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전장에서 정복된다. 네가 두려워하는 일, 도전이 되는 일, 너를 성장시키는 일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말이다. 괴물은 안전지대의 가장자리에 산다. 값싼 아드레날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다. 성장하지 않는 남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면이 죽고 그 다음엔 그녀의 눈에서 죽는다. 너는 수년 전에 죽었다. 너는 계속 걷고 말하고 일한다. 하지만 너는 죽었다. 너는 루틴을 삶과 혼동하는 정서적 좀비다. 그런데 너는 어떤가? 너는 펼쳐진 책과 같다. 그녀는 네가 무엇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괴물은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너의 10년보다 하루 동안 더 많은 삶을 살 것이다. 그 존재의 강렬함이 여자들이 찾는 것이다. 드라마가 아니라 강렬함, 존재감, 농축된 삶이다. 하지만 너는 넷플릭스와 맥주와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의 영양가 없는 대화와 아무 의미 없는 일들에 내 삶을 희석시킨다. 그러고는 왜 그녀가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의미를 찾는지 궁금해한다. 괴물이 왜 먹히는지 알고 싶은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다. 무엇의 결과인가? 그 어떤 여자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제한된 자원으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가 된 결과다. 너는 마치 내 인생이 1000년은 갈 것처럼, 에너지가 마법처럼 재생되는 것처럼, 내 존엄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준다. 괴물은 중요한 것에는 인색하고 표면적인 것에는 관대하다. 너는 정반대다. 너는 미소 한 번에 영혼을 팔고 저녁 식사값 몇 푼에 흥정한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다. 신체적인 힘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권력의 의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 무리의 인정의 의지에 살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괴물은 자연의 아들이다. 그는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법처럼 다른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그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고 싶어한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안정적이다. 너는 그녀가 원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는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이 거부하는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선택이 되느니 비범한 남자의 두 번째 선택이 되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도 다르다. 하지만 욕망은 논리나 공정함이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욕망은 에너지, 존재감, 힘을 이해한다. 타인에 대한 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힘이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떠날 수 있는 힘,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너에게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다. 너는 내 욕구의 노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죄수다. 사랑으로 위장한 너 자신의 나약함에 잡힌 인질이다. 괴물은 자유롭다. 그녀를 사랑하거나 떠날 자유, 그녀를 포함하거나 배제할 자유, 허락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될 자유. 그 자유는 너처럼 정서적으로 거세된 남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하지만 기어다니는 남자들에게 지친 여자에게는 순수한 마약이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뭔지 아는가? 네가 그녀를 쫓을수록 그녀는 더 빨리 도망간다. 네가 그녀를 더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너를 덜 원한다.
네가 그 결핍되고 절박한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할수록 그녀는 너를 더 경멸한다. 괴물은 쫓지 않는다. 끌어당긴다. 그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즐긴다. 그는 절박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위험하게 사랑한다. 어떤 상실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차분함으로 쇼펜하우어는 알았다.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극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부족했다. 사랑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 그 확신, 그 정서적 자급자족이 그녀를 미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님을, 그녀 또한 필멸의 존재임을, 그녀 또한 대체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자신 없이도 살 수 있는 남자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없다. 이제 길의 끝에 왔다. 그리고 그거 아는가? 행복한 결말도 구원도 괴물이 되는 마법의 공식도 없다. 괴물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조건화와 학습된 두려움, 믿어버릴 때까지 반복된 거짓말의 층들 아래 묻혀 있다. 너는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 아닌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모든 여자가 갈망하는 괴물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다. 학대자가 아니다. 복근만 있는 멍청이가 아니다. 그는 그녀를 욕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는 남자다. 그 어떤 관계보다 더 큰 인생을 가진 남자.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자다. 그는 두려움이 너를 거세하기 전에 바로 너였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가? 세상이 감옥이 아니라 놀이터였던 때를, 행복해지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었던 때를. 그 야생의 아이가 바로 괴물의 아버지다. 하지만 너는 그를 죽였다.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는 재단 위에 그를 희생시켰다. 너는 그를 안전과 수용,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약속과 맞바꿨다. 사랑은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문명화된 남자는 항상 패배한다. 여자가 정서적 교감을 원한다고 말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리고 여기 너는 여전히 혼자다. 하지만 이제 존엄도 목적도 불꽃도 없이 혼자다. 괴물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를 한다. 두려움을 느낀다. 의심한다. 하지만 그는 네가 오래전에 멈춘 행동을 한다.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이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다. 너는 타인을 위해, 특히 그녀를 위해 산다. 너의 기분은 그녀의 기분에 달려있다. 그녀가 웃어야 내 하루가 좋다. 그녀가 너를 사랑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 괴물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산다. 여자는 즐거움을 주는 곁들임 요리이지 메인 요리가 아니다. 맛을 더해주는 소금이지 그를 지탱하는 식량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라고. 너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구걸하고, 애원하고, 필요로 하고, 양보하고, 척했다. 괴물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정복한다. 짓는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파괴한다. 전진한다. 존재한다. 매뉴얼은 필요 없다. 강의도 필요 없다. 허락도 필요 없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전에 내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여자를 쫓는 것을 멈추고 최고의 너 자신을 쫓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괴물은 의상처럼 걸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안전함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불확실성에서, 위험에서 통제된 위협에서 온다. 그것은 내면에서 풀어놓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서 굶주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는
네가 그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네가 그를 밖으로 내보낼 배짱이 있느냐다. 일단 그가 나오면 되돌아갈 수 없다. 너는 다시는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길들여진 남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중고 인생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평범함으로 충분한 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그래서 괴물은 적고 양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괴물에 대한 약속을 찾아 너를 떠난 것이다. 깨어나라.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계속 잠들어 있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마침내 괴물을 풀어놓았을 때, 그녀나 다음 여자를 위해 하지 마라. 네가 배신했던 소년 시절에 너를 위해 해라. 네가 될 수 있었지만 생매장해버린 그 남자를 위해 해라. 남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해라. 욕망은 예측 불가능성 위에서 번성한다. 다른 인간의 충동과 마찬가지로 욕망은 보상이 일정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을 때 강렬해진다. 만약 네가 항상 가능하다면, 네가 항상 친밀감을 먼저 시작한다면, 네가 항상 기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라는 보상은 가치를 잃는다.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들이 끊임없는 쾌락의 자판기가 되는 실수를 저지르며 과도한 가용성이 갈망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녀가 갈망하는 괴물은 그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남자다. 그가 나를 사랑하나? 아닌가? 다시 전화를 할까? 다른 여자랑 있나? 보상을 이용해 충성심을, 혹은 이 경우에는 욕망을 유지하는 대가였던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랑하지만 당신의 재량에 따라 두려워한다. 이 문맥에서 두려움이란 그 보상, 즉 너의 욕망이 언제 돌아올지 혹은 돌아오기는 할지 알 수 없는 그녀의 두려움이다. 너의 실수는 네가 그녀가 원할 때마다 틀 수 있는 수도꼭지처럼 성적 관심의 무한한 공급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적 해결책은 보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섹스나 애정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너의 친밀함, 너의 욕망, 너의 성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은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 미묘한 거리를 두고 물러서라. 그녀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들어라. 그녀가 다음 만남을 갈망하게 해라. 항상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녀가 너를 쫓게 해라. 그녀가 너의 관심을 얻어내야 한다고 느끼게 해라. 왜 그녀가 너를 흥분시키는지 너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느끼게 해라. 욕망이 보장되지 않을 때 불꽃이 언제, 어떻게 다시 튀길지에 대한 딱 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녀는 너에게 더 많이 투자한다. 그녀의 마음은 너의 관심을 얻어내는데, 너의 욕망을 다시 정복하는데 집착하게 된다.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벽한 헌신으로 인해 강제 재활 치료제나 다름없다. 그녀가 헤로인을 원할 때 너는 메타돈일 뿐이다. 보상의 희소성은 그녀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갈망과 만족의 순환을 만들고 그녀가 너를 끊임없이 더 원하게 만든다. 너는 결코 지루함으로 귀결되지 않는 도파민의 최고조를 선사하는 유일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조작인가? 숙달인가? 지금 많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이거 조작 아닌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답하겠다. 아니다. 해로운 조작을 정의해보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요하여 타인을 통제하고 그들의 의지를 박탈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며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논의한 것은 지형을 읽는 것이다. 인간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네가 인지하든 못하든 모든 성적 상호작용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역동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네가 전략적 자각을 가지고 플레이한다는 것이다.
네가 당하는 쪽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그녀는 신비감에 반응하지 않는가? 그녀는 권위에 반응하지 않는가? 그녀는 얻기 힘든 것을 갈망하지 않는가? 그녀는 비밀스러운 환상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 쾌락이 항상 가능할 때 그녀는 지루해하지 않는가? 그렇다. 아픈가? 잘됐다. 고통이야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스승이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봐라. 그 착한 남자가 보이는가?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했지만 조세피는 정복하지 못했다. 왜냐? 그가 그녀를 더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장에서 절박한 편지를 썼지만 그녀는 파리에서 다른 남자들과 뒹굴었다. 이것들은 인간의 성향이며 적절하게 자극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욕망을 깨운다. 그녀는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너는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의도적으로 그 불을 붙이고 유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포식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매력이라는 예술의 마스터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세계의 황제가 정서적 거지로 전락한 것이다. 익숙한 이야기인가? 물론 그럴 것이다. 너 또한 구걸했으니까. 그녀가 요구조차 하지 않은 놈들에게는 성대한 연애를 베풀 때 너는 관심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으니까. 괴물은 구걸하지 않는다. 괴물은 굶주려 있지만 그녀에게 굶주린 것이 아니다. 그는 정복에, 목적에, 권력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그녀가 채워줄 수 없는 그 굶주림이 바로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여자들은 마조이스트가 아니다. 그녀들은 무의식적인 진화 전략가들이다. 그녀들의 생물학적 본능은 관심이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남자를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만약 너의 관심이 무료이고 무제한이며 무조건적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은 욕망에 적용되는 기초 경제학이다. 어릴 적 가질 수 없었던 장난감을 원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그것을 갈망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2주 만에 그 장난감은 구석에 처박혀 잊혀졌다. 네가 바로 그 장난감이다. 언제든 가질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잊혀지기 쉬운 존재다. 괴물은 유리 진열장 뒤에 있는 장난감이다. 항상 보이지만 결코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다.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말했다. 그는 틀렸다. 남자가 자신이 늑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양이 된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예의 바른 신사 말이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 더 최악이다. 네 관계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은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찾지 마라. 네가 더 이상 하지 않은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봐라. 너는 위험한 존재가 되기를 멈췄다.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에서 위험한 존재 말이다. 너는 자연의 힘이기를 멈추고 집안의 가구 한 점이 되어버렸다. 편안하고 유용하며 무시할 수 있는 존재 말이다. 그녀가 갈망하는 괴물은 네가 잃어버렸거나 애초에 갖지 못했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녀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다. 괴물은 그녀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존재이지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고 집착이 있으며 추구해야 할 정복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느낀다. 그런 남자의 여자가 된다는 생각에 흥분한다. 속이 빈 남자의 인생 프로젝트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둘째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중요한 일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니요 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 너의 욕구를 그녀의 욕구보다 우선시한 게 언제인가? 괴물은 죄책감 없이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거절한다. 그리고 모든 거절은 비자발적인 최음제가 된다. 셋째, 정서적 신비감이다. 너는 첫사랑에 빠진 10대처럼
감정을 토해낸다. 괴물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침묵을 지킨다. 이것은 계산된 냉담함이 아니다. 본능적인 감정의 절약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와 현실태를 말했다. 너는 순수한 현실태다. 모든 것이 행해졌고 표현되었고 소비되었다. 가능성도 신비도 정복할 영토도 남아있지 않다. 괴물은 순수한 가능태다. 그는 예측 가능한 남자다. 그리고 여자들의 욕망이라는 은밀한 언어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모든 여자의 DNA에는 괴물이 새겨져 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지만 폭발하지 않기로 선택한 억제된 에너지다.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기로 선택한 것 사이의 그 긴장이 여자를 안달나게 만든다. 답장을 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 적 있는가? 얼마나 강박적으로 전화기를 확인하는지 그 남자의 메시지 하나가 너의 메시지 100개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그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여자의 욕망이 만족이 아닌 긴장감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긴장감을 없애버린다. 너는 몇 초 만에 답장한다. 너는 항상 가능하다. 너는 관심과 애정을 콸콸 쏟아내는 수도꼭지다. 그러고는 왜 그녀가 너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차라리 갈증으로 죽는 것을 택하는지 의아해한다. 니체는 외쳤다. 신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신과 함께 여자들이 존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남자도 죽었다고 말이다. 현대의 괴물은 근육을 남성성과 혼동하는 헬스장 죽돌이 알파메일이 아니다. 그건 그저 변장한 또 다른 양일 뿐이다. 진짜 괴물은 더 미묘하고 치명적이다. 그는 파괴할 수 있지만 건설하기를 선택하고 상처 줄 수 있지만 치유하기를 선택하는 남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잠재된 힘이 그녀를 흥분시킨다. 왜 여자들이 뱀파이어나 조폭 길들여진 위험한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녀들을 끌어당기는 건 폭력이 아니다. 억제된 힘이다. 왕자가 되기로 선택했지만 상황이 요구하면 다시 야수가 될 수 있는 야수다. 너에게는 야수가 없다. 너는 현대의 섬세한 남자라는 재단 위에 수년 전 그 야수를 죽여버렸다. 그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이다. 자신을 숭배하는 남자를 경멸하게 만들고 자신을 무시하는 남자를 갈망하게 만드는 괴물 말이다.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것을 희생했고 그와 함께 너의 가장 깊은 매력도 죽었다. 여자들은 상어가 피 냄새를 맡듯 약함을 감지한다.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악한 것도 아니다. 진화적 생존 본능이다. 여자는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생명과 아이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21세기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고. 곰이나 침략자가 아니다. 평범함 수능 그리고 목적 없이 사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다. 괴물은 그녀가 알아보고 갈망하는 맹렬함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일이나 예술 사명에 집착하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그들은 비난한다. 그렇다.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그녀들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이유는 깊은 내면에서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진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여성의 특권임을 알기 때문이다. 역설적이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이것이 네가 빠진 함정이다. 너는 그녀를 너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너의 세상이 아주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소나귀에 쏙 들어갈 만큼 작고 그녀가 원할 때 언제든 으스러뜨릴 수 있을 만큼 작다는 것을. 괴물은 그녀가 시선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세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세상에서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려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결코 전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너와 괴물의 차이다. 너는 정복된 왕국을 바치지만 그는 영원한 전쟁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자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아는가? 왜 여자들은 섬세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을 울리는 남자와 맺어지는지 아는가? 그것은 마조이즘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생물학이다. 생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문화가 거짓말을 할 뿐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모든 문화적 거짓말을 믿었다. 여자는 평등을 원한다. 거짓말이다. 그들은 옆이 아니라 위를 올려다볼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 여자는 정서적 취약성을 원한다. 반만 진실이다. 그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겪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네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지 감정이 너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자는 가장 친한 친구를 원한다.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들에겐 이미 그런 여자친구들이 있다. 그들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친구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성적 극성이다. 괴물은 여성의 끌림이 극성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다.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당기는 반대되는 자석의 힘이다. 너는 너의 극성을 중화시켜버렸다. 너는 정서적으로 중성이 되었다. 독성 남자가 되지 않으려고 너무 남성적이지도 않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여성적이지도 않다. 너는 아무런 전류도 흐르지 않는 무풍지대다. 괴물은 순수한 전류다. 고압 전류라 만지기엔 위험하지만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여자들이 끊임없이 남자를 시험하는지 아는가? 사소한 도발, 불필요한 드라마, 비합리적인 요구들, 잔인함 때문이 아니다. 극성 확인 작업이다. 네가 여전히 남자인지 아니면 이미 고추 달린 여자친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너는 모든 시험에서 낙제한다. 너는 굴복하고 사과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구한다. 그리고 양보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조금씩 더 메마른다.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은 여자들은 시인이 아니라 전사를 선택한 이들이었고 철학자가 아니라 사냥꾼을 선택한 이들이었으며 그녀를 위해 죽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살인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한 이들이었다. 괴물은 갈등을 찾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압박해올 때 그는 요동치지 않는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의 차분함으로 버틴다. 수백만 개의 침실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건다. 그는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진정시키고 해결하려 한다. 싸움은 길어진다. 그는 평화를 위해 굴복한다. 그녀는 사하라 사막처럼 메마른 채 등을 돌리고 잠든다. 이제 괴물과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녀가 싸움을 건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하던 일로 돌아간다. 그녀가 소리치며 따라온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고 한마디 말도 없이 눈을 응시하며 키스한다. 싸움의 끝, 욕망의 시작. 차이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약자의 위치에서 협상한다. 두 번째는 강자의 위치에서 행동한다. 여자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현명하게 싸움을 선택하는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지만 살려두는 괴물을 원한다. 여성 욕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싶은가? 지배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지배당할지를 자신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지배는 가짜니까. 그것은 폼 잡는 것이고 싸구려 유혹 매뉴얼에서 배운 연기일 뿐이니까. 괴물은 지배적인 척 연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충동,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오늘도 어김없이 매일 돌아가고 있다. 너는
사랑이 소통이고 이해이며 다정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자기 통제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너는 매 시간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조차 통제하지 못한다.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위계질서는 존재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가 이끌고 누가 따르는지는 결정된다. 그리고 너의 관계에서는 네가 회사의 대표든 수십억을 벌든 키가 2미터든 그녀가 리드한다. 어떻게 하냐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이 항상 권력을 잃기 때문이다. 너는 공기처럼 그녀를 필요로 한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냄새 맡고 이용한다. 괴물은 방정식을 뒤집는다. 그가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는 깊이 느낀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사랑하고 잃을 수 있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 그 정서적 자급자족이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어떤 자살한 시인이 말했다. 그는 옳았지만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정답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거지처럼 사랑한다. 절박하고 부스럭이라도 주면 감사하며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잃을까봐 공포에 떤다. 괴물은 왕처럼 사랑한다. 여유가 있기에 관대하고 선택권이 있기에 까다로우며 이 여자가 떠나도 다른 여자들이 올 것임을 알기에 침착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녀의 몸은 그녀에게 도전하고 맞서며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반응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현실이다. 스스로를 구축하고 목적이 있으며 인정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는 남자는 항상 선택권을 갖는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안다. 그녀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한다. 네가 더 이상 너를 원하지 않는 한 여자를 두고 전 세계의 남자들과 경쟁하는 동안 자연은 지혜롭고 잔인하다. 자연은 강한 자에게 보상하고 약한 자를 벌한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신체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정서적인 것이다.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혼자 있지 못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 말이다. 괴물은 혼자든 함께든 사랑받든 거절당하든 자신의 피부 안에서 편안하다. 그의 가치는 관계라는 감정, 주식시장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공황 상태에 빠진 날에 비트코인처럼 폭등했다가 폭락한다. 네가 패배한 정확한 순간이 있다. 정직하다면 추적할 수 있는 순간이다. 네가 그녀의 연인이기를 멈추고 정서적 아들이 된 순간, 네가 결정을 통보하는 대신 허락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거 괜찮아 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 너의 행복이 그녀의 기분에 좌우되기 시작했을 때, 여자는 정서적 아들을 원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아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남자에게서 그들은 잠재적인 아버지를 원하지 돌봐줘야 할 또 다른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